시장의 키워드를 뽑아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 빌드업합니다. MBN골드 김태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돈 되는 일정 먼저 짚고 갈게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화장품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 섹터는 제가 이제 4월 초부터 사실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피부 미용 쪽 그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화장품은 그래도 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약간 성장주들 그쪽으로 좀 매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지난주 희망주들 네. 수익률 되게 좋았잖아요. 특히 잉글우드랩 잘 가고 있는데 좀 코멘트 주신다면요? 네, 잉그로드랩은 제가 이제 고환율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기대하면서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호조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달러는 저는 이제 앞으로 뉴 노멀로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2차까지는 아직까지 추세 이탈 없으니까 가져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오션도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주로 편입을 했는데, 하나오션 오늘 한 2%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조정폭도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적 지지 구간이나 이런 것들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희망주들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장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빌드업 재료들 공개합니다. 네, 살펴보면 엔비디아 사실 어제 급락해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보면 저 PBR 눈에 띄고 현대차와 자동차 오늘 네. 되게 잘 갔죠. 네네. 여기 키워드들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못 갔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이런 이 실적 예비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그 엔비디아까지 같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약간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 법인에 대한 그 사후 면세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 안에 잘 보시면은 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맨 네. 왼쪽 상단에 김태윤 매니저님 사실 시장의 핵심이죠. 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엔비디아보다 더 큰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핫한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빌드업, 내일장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태현이 저렇게 조그만 글씨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보다 더 크게 여기 차지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이 되는 재료들 바로 만나볼 텐데요. 자, 김태윤 매니저님이 제시하는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재료 무엇인가요? 바로 저 PBR입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약간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스크래치가 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이제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그 관련된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섹터나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빌드업 희망주로 이 저PBR 관련된 업종,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 종목을 잠시 뒤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자동차 쪽은 제가 봤을 때 어닝 시즌에서도 항상 또 살아남는 또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고환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밸류업 쪽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 좀 주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재료들까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리아 FT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중동 전쟁입니다. 자, 이 코리아 FT가 여기 있죠. 또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코리아 FT 종목명이기도 하고 오늘 신고가 경신한 걸로 되게 핫한 종목이잖아요. 네, 사실 코리아 FT는 과거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서 정확하게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카본 캐니스터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이 전기차 성장률이 약간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시가 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전기차를 가기 전에 다 전환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차로 한번 갔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은 또 하이브리드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수요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물론 지금 이 재료들을 합해서 오늘의 종목,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이 나오겠지만요. 두 번째 제시하신 코리아 FT 네. 충분히 잘 가고 있는데 아예 이 종목을 포트에 담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 FT. 좋다고는 보는데요. 사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이 그래서 약간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덜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코리아 FT를 사느냐 아니면은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을 사느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이 멀티플이 낮다라는 그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좀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 아직까지 좀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잠시 뒤에 빌드업 희망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굉장히 잘 간 최고가를 경신한 코리아 FT보다 더욱더 기대되는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 무엇인가요? 네, 종목명은 화끈하죠. 세방전지입니다. 이 종목 이름 자체가 좀 세방, 그러니까 상한가 세방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많은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너무 코리아 FT만 그러니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때 제가 같이 한번 스터디했던 종목이 바로 세방전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납축전지 쪽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AGM 배터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OEM 쪽으로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 항해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애프터마켓 대비해서 6대4 정도인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마도 역전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특히나 애프터마켓 쪽에서의 이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또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캐파 측면에서도 이제 올해는 한 400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한 500만 대로 또 증가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트렌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정차에 섰을 때 갑자기 차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전기차 쪽에도 사실 이 AG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이제 전기차 시동을 끄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약간 이 전기 쪽, 이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 이 제품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벤츠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내구성 문제나 이 불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AGM 배터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 관련해서 워낙 업황이 좋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오늘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앞으로 성장률이 좀 부각될 그런 종목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방전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리스크로 고려할 만한 요인도 있을까요? 뭐 사실 많이 올랐죠. 저처럼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이제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가지고는 한 퍼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고성장 산업은 사실 아니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멀티플 퍼가 한 10배 정도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한 13배에서 15배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서워하면은 사실 좋은 기업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떠 있지만 이 손절 라인 때만 잘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올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지난주에 사실 최고가를 경신했는데도 아직 상방이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라인 잡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이제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4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오늘 제시해 주신 세방전지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볼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순환매가 좀 빨라요. 순환매라는 게 결국엔 이쪽 업종으로 가서 따라가면은 또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또 이쪽으로 따라가면은 또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물론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우선은 시야를 조금은 더 다양하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피부 미용, K뷰티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추세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쪽 그리고 원전 쪽 이쪽 관련해서 많은 또 좋은 기업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은 저녁 8시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김태훈 매니저님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변동성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해보거나 또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따라가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조정폭이 나왔을 때 평소보다 깊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항상 시장에서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 뭐 점심 방송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4월 달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편입을 하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피부 미용 쪽 관련해서 뭐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스토리를 먼저 짜시고 밑에 있는 종목들을 깔아두시고 부각받았을 때 파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 대신에 변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빅스가 만약에 좀 바닥 구간으로 내려왔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변동성을 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남은 화수목금 한 주를 좀 꾸준히 시장을 잘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이 시간 내일장 희망을 쌓겠습니다. 내일장 빌드업 다시 더 좋은 종목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김태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